자, 그러면 운영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개요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운영체제라 함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사용자 간의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동작되어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앞서서 얘기했듯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해 보고 싶은 것이죠. 사람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어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바로 운영체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편리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어떤 특정 응용 소프트웨어, 즉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다양한 입출력 제어를 한다든가 혹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는 컴퓨터 부팅 시 처음 자동으로 로딩되어져서, 운영체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다라고 했었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부팅되어지는 절차를 통해서 운영체제가 실행되어지는 것이고, 그 실행되어진 이후 다른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기본 밑바탕을 마련해주는, 또 그러기 위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해석하고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사람이 있고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을 때 사람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있는 각종 부분들을 직접 컨트롤해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또 어떻게 CPU들을 통해서 계산을 일어나도록 할 것인지들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통해 적절한 계산들을 일어나도록 할 것이에요. 자, 다만 소프트웨어는 크게 응용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조작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해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비유적으로 보면 숨쉬기와 같은 것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숨을 쉬어야지만 그 밖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듯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조작되어질 수 있도록, 물론 자기 혼자 조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명령,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본 밑바탕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자는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정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특정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했다. 내가 사용하는 환경이 윈도우즈 환경이면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사용자는 그저 크롬 브라우저와 상호작용해 준다라고 하면 그 크롬 브라우저가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서 원격직 컴퓨터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고받은 정보들은 적절하게 화면상에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용자는 맥OS를 사용하고 있다. 자, 맥OS 환경에서 역시 크롬이라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크롬이라는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운영체제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여지는 기능들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각각의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를 기반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맥OS에 설치할 수 있는 크롬 프로그램과 윈도우즈에서 설치할 수 있는 크롬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이진 파일 형식을 지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하드웨어가 무엇이든 그 운영체제가 무엇이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격직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조회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이다 하더라도 내가 한국 사람이냐 혹은 미국 사람이냐 혹은 일본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사고 방식 같은 것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특정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운영체제의 종속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C 언어나 C++ 같은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윈도우즈에서 만든 응용 소프트웨어는 오로지 윈도우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뭐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바 같은 프로그램은 요 사이에 가상머신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서 한 번 작성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자바 가상머신만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재컴파일하지 않고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운영체제의 역할을 좀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에요. 자원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크게 보면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 자원은 각종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을 가리킨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뭐 메모리, CPU, 보조기억 장치 등등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요. 소프트웨어 자원이라는 것은 뭐 응용 프로그램 자체일 수도 있고 혹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지는 파일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실체들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적절히 관리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자원에 대한 접근은 운영체제는 독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져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과 운영체제가 그 자원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자원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운영체제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자원을 어떤 프로그램에게 할당할지 등등에 대한 모든 조치들은 운영체제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막강한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 이 자원이 필요해 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허용할지 말지를 운영체제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어떤 파일을 편집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또 읽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면 실제 파일의 내용을 읽어다가 어떻게 표현해 주도록 할 것인지 또 뭐 그 내용을 출력한다라고 한다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말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체제가 담당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운영체제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어져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또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메모리나 혹은 디스크 장치 혹은 파일이나 입출력 장치 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주체가 되어질 것이에요. 물론 그런 운영체제도 사실은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특히 운영체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여러 가지 처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코드들을 우리는 커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컴퓨터에 윈도우 10을 설치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커널이라고 불리우는 핵심 코드만 설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작업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유틸리티와 같은 어떤 도구 프로그램들도 같이 제공이 되어질 거예요. 뭐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라든가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파일 탐색기 혹은 여러 가지 동시 수행되어지는 작업들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 관리자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 제어판들 혹은 단순히 파일들을 모아서 압축하거나 또 압축되어진 파일들을 해제해 주기 위한 압축 프로그램이나 혹은 악성 코드들을 검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일부 유틸리티에 해당하게 될 것이에요. 일부 유틸리티들은 운영체제 자체에서 제공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일부 유틸리티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운영체제의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딱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현재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단지 편리성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자원들을 관리해주는 일들을 운영체제가 제공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운영체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운영체제들이 좋은 운영체제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저 보기 좋게 작성되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보기 좋은 것이 편리성이나 효율성의 일부 속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느냐를 하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자원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A와 B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A라는 운영체제가 B라는 운영체제와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사용하는 것이 좀 복잡하다? 그럼 편리성 측면에서 A는 좀 좋지 못한 운영체제가 되겠죠. 또 C와 D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비슷한데 C가 D보다 좀 자원들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관리한다 라고 한다면 역시 C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운영체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 편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은 상충적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잘 살펴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편리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컴퓨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편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제공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나 각종 입출력 장치들을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는, 소위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API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한다라고 하면 실제 내가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또 표준화되어진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리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운영체제가 없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마도 운영체제가 없는 경우는 운영체제가 있는 경우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편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거나 없거나 그리 달라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현재 컴퓨터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겠죠. 특히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각각 자신이 어떤 하드웨어 자원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충들을 누가 조정해줘야 할 것인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들은 자기 프로그램이 먼저 획득하기를 요청하겠죠. 그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은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메모리는 어떻게 접근할지, 입출력 장치는 어떻게 조작할지를 다 일일이 프로그래밍 해줘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 공통의 기반을 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드웨어를 좀 더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또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운영체제의 역할에 따른 기능들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자원관리 부분과 시스템 관리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연관된 것끼리 한번 모아보면 컴퓨터의 자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앙처리 장치로서 실제 연산을 수행하고 각종 통제를 할 수 있는 CPU를 관리하는 기능들이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CPU 자체보다는 CPU를 할당받아서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 뒤에 가서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런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가장 주된 행위들이 될 것이에요.
아마도 이번 학기 강의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수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은 모두 다 CPU에 저장되어질 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CPU의 저장 공간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어나 데이터들 대부분들은 메모리라는 곳에 탑재가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운영체제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일도 수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이런 메모리는 휘발성을 갖고 있죠. 전원을 차단을 하면 모두 다 내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빠른 접근을 위해서 휘발성 메모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원을 차단된 이후에도 그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을 반영구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조기억 장치들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보조기억 장치의 어떤 파일의 형태들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될 텐데, 그런 파일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런 파일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기능들도 운영체제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키보드나 모니터, 프린터 등과 같은 각종 입출력 장치들을 관리하는 일이나, 또 오늘날에는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어지는 네트워크 관리하는 일도 운영체제가 해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체제는 현재 시스템이 안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외부의 어떤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사용자 정보들이 함부로 훼손되어지거나 혹은 유출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보안에 대한 처리들도 담당을 해줘야 될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사용자 명령을 해석해서 그에 따라 어떤 명령을 처리해주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어 해석기로서 사용자 명령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어떤 적절한 처리들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야 될 것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기타 정보들, 사용자 계정 정보들이라든가 또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기록되어지는 각종 로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통계들을 나타내주거나, 혹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을 해준다라든가, 또 부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체제 자체가 탑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적인 관리들도 운영체제에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드웨어 위에서 이 운영체제라는 것이 각각의 하드웨어들을 적절히 조작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지 관리하면서 이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에다가는 이 하드웨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운영체제 차원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실제 특정 하드웨어들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작성한 문서를 파일에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관리 방법을 통해서 특정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고 그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겠죠. 실제 저장되어진다라고 하면 각종 디스크에 적절한 형식으로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각각의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기 때문에, 설사 내 시스템에 새로운 장치, 새로운 하드웨어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응용 소프트웨어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하드디스크만 있다가 내가 SSD를 탑재했다 라고 해서 워드 프로세서라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SSD가 현재 운영체제에 제대로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필요할 거예요. 그건 운영체제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더더욱이나마 우리 사람은 그저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내가 저장할 파일이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질지 혹은 SSD에 저장될지 혹은 USB에 저장되어질지 전혀 상관없이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치, 새로운 키보드가 탑재됐다라든가 혹은 새로운 프린터가 탑재되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장치를 운영체제에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응용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더 이상 추가의 어떤 처리 없이
업그레이드 필요 없이 그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일관되게 각각의 장치들을 사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인 것이죠.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나 또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어떤 컴퓨터의 자원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응용 소프트웨어가 특정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 나름의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해주게 될 거예요. 웹브라우저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 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다가 화면에 보여주는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워드 프로세서다 라고 하면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문서들을 편집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운영체제는 각종 자원들을 적절히 제어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는 실제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좀 로우 레벨이나 혹은 로우 레벨 성격이 강한 그런 언어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C나 C++ 혹은 어셈블리어 같은 언어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되기 때문에 직접 하드웨어를 접근할 필요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C나 C++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자바나 파이썬 혹은 그 밖에 다양한 하이레벨 랭귀지들을 통해 가지고서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작성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영체제가 실행되어지는 시점은 컴퓨터의 전원을 인가해서 부팅하는 과정 중에 자동으로 운영체제가 실행되어져서 메모리에 탑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 운영체제가 실행되어진 이후에 사용자가 어떤 운영체제의 런처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주어야지만 실행되어지고, 또 사용자 명령에 따라 종료되어질 수 있는 특징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시작과 끝이 모두 다 특정 운영체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일어나는 것이고, 운영체제가 끝나면 컴퓨터가 종료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런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모든 자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독점 권한을 갖고 있어서 자원들을 관리하고 할당하고 또 회수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담당해 주는 데 반해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자원을 필요할 때 운영체제에게 요청하고 운영체제가 할당해 준 자원을 받아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운영체제가 왜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춰두되, 운영체제가 해줘야 되는 구체적인 기능이나 역할들은 차차 배워나가도록 해봅시다.